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뉴스 7시의 김유나 앵커입니다. 잠시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베트남 공항 건설이 좌초되면서 베트남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큰 파도를 일으킬 전망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자신들이 포스트 중국이라고 외치며 베트남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였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을 스스로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다시 한번 IMF 위기의 큰 파도를 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교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국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7시 최국희 기자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포스트 중국이라며 해외 투자처들이 관심을 보이자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한 것에 대한 후회막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경제 성장 전반에 한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혼자 힘으로 성장을 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에 투자한 가장 큰 기업은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공장을 아예 베트남에 세워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거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말 그대로 한국을 향해서 큰 절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미개한 베트남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욕심을 부려도 너무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싶은 것인데 사실 지금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국민성을 개발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인프라를 구축한 것보다는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서 시골에 있는 국민들이 빨리 수준 높게 지식을 쌓고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한 사례가 있으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뛰어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귀찮고 오래 걸리고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둔한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약 1,237억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 14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잇따른 탈출 러시의 베트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숫자가 많고 영어로 된 전문 용어가 조금 섞여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 뉴스 7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저 최국희 기자가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은 GDP가 치솟으며 전망이 밝았던 경제 성장률에 베트남 전반에 걸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사실 이러한 산업보다는 관광에 치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먼저 한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남은 관광산업 그리고 국민들은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간 후 그 돈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수준을 더욱 개선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한국처럼 최첨단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비교한다면 베트남은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60년대와 70년대에는 관광지로서도 외면받고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은 관광지로 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수준조차 모르고 더 높은 단계를 바라보려던 베트남은 처참히 몰락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관광객을 위해 코로나 규제 완화 등 전면 개방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인력 등 관광 인프라가 모두 무너져 회복하려면 최대 수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최대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코로나 이전까지 1분기에 5,700억이 넘는 실적을 달성해왔으나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적이 상장 폐지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기본 누적 손실이 99%를 잠식한 수준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겨우 상장 폐지를 모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공항공사는 거대 신공항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베트남 각지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 최대 공항을 꿈꾸던 베트남의 국제공항은 최근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2025년 초시험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롱탄국제공항 신설은 대단히 정부 국책사업이자 베트남 항공업계 인프라 확장을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로 처음 계획이 1997년에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국민성이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베트남을 떠났던 수많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질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는 대가로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전반에 깔려 있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베트남의 2025년 사회경제개발 계획 1순위는 교통이며 앞서 말씀드린 롱탄국제공항 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항 건설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베트남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한국뿐이 없는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믿던 일본은 늘 과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어 쉽사리 사업을 맡기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은 베트남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율 50%를 외치며 중구난방으로 일을 벌려놓기만 해 어느 나라의 기업도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늘 길이 열리면서 한국은 전 세계 공항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러한 공항을 짓는 것조차 어려울 뿐더러 한국이 지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베트남은 결국 신공항 사업까지 좌초되면서 경제는 극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베트남인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의 독재 정권 장악에만 신경 쓸 뿐 베트남인들에 대한 교육은 눈밖에 나 있습니다. 베트남은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